자, 지금부터 저녁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뭐 본의 아니게 이게 시리즈가 됐는데요. 수요일 날, 화요일 날이었죠. 화요일 날 말씀드렸던 이제 2차 상승파동, 그 얘기에 이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 낙폭과대가 이제 심했던 종목들이 앞에서 급등을 크게 했지만, 낙폭과대가 굉장히 심했던 종목들이 어떤 식으로 급등을 하는지 이제 매물대 분석하고 그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앞에서 이제 이론은 다 얘기를 해드렸고, 이제 종목을 좀 띄워놓고 어떻게 올라가는지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돌멩이 어서 오세요. 요즘에 종목들이 좀 이렇게 좀 침체되어 있어서 좀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뭐 주식할 때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뭐 오늘도 상한가, 내일도 상한가 먹으면 좋죠, 그죠? 그런데 뭐 맨날 상한가 나오는 날도 있지만 가끔 안 나오는 날도 있겠죠, 그죠? 근데 아무튼 주식할 때 제일 좋은 거는요, 그냥 단돈 10만 원이라도 아니면 뭐 100만 원이라도 매일매일 도는 거예요. 오늘 뭐 얼마나 벌었다 보다 매일 사고 팔고 재밌게 웃으면서, 그죠? 네. 팔았더니 뭐 상한가 가서 아쉬웠다. 그래도 뭐 수익 내고 팔았으니까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거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주식시장도 시장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마켓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이기 때문에 좀 뭐라고 해야 돼요? 시장은 좀 시끌벅적해야죠. 그래야지 재밌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요즘에 주식시장 보면은 진짜 무슨 파리 날립니다. 그죠? 파리가 날려가지고 요즘에 막 굉장히 좀 분위기가 다운돼 있으세요. 근데 이게 이제 세력들이 다 빠져나가고 우리나라가 뭐 진짜 외환위기를 뭐 겪어서, 그죠? 네, 그렇게 파리가 날리는 게 아니라 개인들이 이제 많이 들어왔는데 그 개인들이 이제 이 바닥을 떠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팔이 날리는 것 같이, 팔이 날린 것처럼 이제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이겨내시라고 이제 이런저런 좋은 얘기들 많이 들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오늘 얘기해 드리는 거는 뭐냐면, 앞으로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갈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잘 들으시고, 오늘 이 얘기를 처음 듣는다 그러면 어제 거, 그 다음에 엊그제 거 참고해서 들으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즘에 분위기가 많이 다운돼 있는데 자꾸 끌어올리셔야 돼요. 내 마음, 즉 내 심리 관리는 남이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하는 거죠. 대신에 이제 도움 되시라고 제가 옆에서 자꾸 이제 좋은 얘기 해드리는 거고, 실제로 내 마음 관리하는 건 내 자신입니다. 이거는 뭐 누가 해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전문가라고 있지만 제가 회원들 계좌 비밀번호를 다 알고 제가 막 매수 매도를 누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조언자, 내비게이션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심리 관리를 잘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아무튼 좀 뭐예요, 이 처져 있는 주식시장에서 너무 이렇게 계좌나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 빨리빨리 좀 기분을 좀 업 시키셨으면 좋겠어요. 억지로라도. 그렇게 하셔야지 살아남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은 이제 뭐죠? 요거 이재명 씨 테마주도 시간이 되면 이재명 씨 테마주도 좀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얘기를 좀 해드릴 테니까 잘 듣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찍어주세요. 아까 아직 많이 안 들으셔가지고 약간 좀 얘기를 좀 더 했는데, 오늘도 야구하죠? 네. 야구 언제쯤 끝나나요, 이거? 야구 언제쯤 끝나요? 정확하게. 뭐 플레이오프 이거라서 잘 모르긴 하겠지만 대충 언제쯤 끝납니까? 대충 언제쯤 끝난다는 있을 거 아니에요. 대충.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나중에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예, 동양파장님도 어서오세요. 네. 네네. 자, 요게 끝나면은 이제 주식도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네, 그런 바람을 한번 가져봅니다. 자, 일단은 이제 오늘 지수 끝난 것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 지수가 되게 잘 끝났어요. 코스피는 어제에 이어서 역시 참 맛없게 생겼어요. 그죠? 오늘 KT가 이기면 끝나요?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 코스피 지수는 땡겨서 봐도 멀리서 봐도, 그죠? 별로예요. 코스닥 보면서 얘기할게요. 코스닥 지수는 오늘 아침에 갑자기 마이너스 1.2%까지 장중에 급락했어요. 장 초반에.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됐어요. 아침에 9시 땡 시작하자마자 바로 오늘 10시에 시작했죠. 그죠? 시작하자마자 밑으로 훅 떨어지더라고요. 한 시작 30분, 40분 만에 밑으로 쫙 빠졌어요. 거래 나오는 거 보이시죠? 네.
아침에 거래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투매입니다. 개인들이 이제 전저점 건드리는 종목들도 꽤 나오니까 개인들이 오늘 갖다 많이 들이부었어요. 보이시죠? 네. 많이 갖다 팔았다고요. 장 초반 1시간 동안 나온 거래량 이만큼입니다. 그 뒤로는 안정돼 있죠. 그죠? 그래서 아침에 왜 이랬겠어요? 무서우니까. 네? 들이부은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다시 끌어올렸죠. 누구겠습니까? 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보고 넘어갈게요. 네. 누구겠어요? 잠깐 코스닥이죠. 네,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할게요. 네. 여기까지는 시간이 안 되겠다. 네. 아무튼 이제 코스닥 지수가 이제 다시 원래대로 끌어올리면서 이제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개인들이 제가 왜 생각했냐면 이것까지 하면은 종목 얘기 오늘도 또 안 끝날 것 같아요. 예, 미정형님 어서 오세요. 네. 아무튼 아침에 개인들이 심리가 크게 흔들려서 투매했고 아침에 1시간 동안 나온 거래량 이만큼이에요.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 일봉 차트를 보시면 아래 꼬리가 길게 달려 있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장중에 흔들었다는 얘기예요. 장중에 굉장히 심하게 흔들었다는 얘기인데 원래 이런 캔들이 나올 때는 거래량이 사실 별로 없거든요. 거래가 보면은 최근에 여기 요소수 대란 그 가장 심각했던 게 지난주 중반이었지 않습니까? 그쵸? 그때 이제 투자 심리가 크게 악화되면서 거래량이 확 줄었어요. 보이시나요? 거래량이 확 줄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코스닥 지수 급반등 나오고 거래량이 어제하고 오늘 크게 늘었는데 제가 어젯밤에 그런 얘기 했죠. 저녁 방송하면서 함부로 욕하지 말라고, 힘들어도 욕하는 거 아니라고, 종목한테 욕하지 말고 전문가, 가족 또는 본인 자신한테 욕하지 말라고 그 얘기 했었죠. 그죠? 왜냐면 어제하고 오늘 개인이 욕할 걸 내가 알았거든요. 왜냐면 이제 흔들어 놓으니까. 이게 뭐냐면 거래가 확 늘어났잖아요. 이게 뭐냐면 개인들이 털었다는 얘기예요. 원래 거래가 요만큼 밖에 없었는데 이만큼 확 늘어났다. 그러면 캔들이 뭐가 나와야 되냐면 잘 아시겠지만 장대 양봉이 나오든가요. 아니면 뭐 진짜 급등하다가 음봉이긴 하지만 급등하다가 뭐 막판에 급락해서 이런 캔들을 만들든가. 이런 캔들들이 나왔을 때 거래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통상적으로. 이게 정설이죠.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시작하자마자 밑으로 떨어졌고 크게 변동성이 없었어요. 변동성이 커야 거래가 늘어나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봐도 변동성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래가 많이 늘었죠? 그럼 뭐겠어요? 개인들이 어제 그만큼 손절을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오늘 지수가 아래 꼬리 길게 달아났죠? 원래 이런 캔들 나오면요 아침에 급락했다가 바로 올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래가 원래 별로 안 나와야 돼요. 근데 어제보다 더 많아요. 뭐예요? 엄청나게 털렸다는 거예요. 왜 털렸을까요? 지수는 코스닥 지수는 붕 떠 있지만 개별 종목들, 개인들이 많이 들고 있는 종목들은 전저점을 깨고 있었거든요. 전저점을 조금 깼거나 아니면 깨려고 이제 겁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개인들이 많이 팔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 소형주 위주로 얘기해 볼게요. 효성 말고 뭐 예를 들어서 수산 INT, 이재명 테마주 중에서 거의 시그니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대표주. 이 전저점을 건드려 놓으니까 개인들이 얼마나 어제하고 오늘 미쳤겠어요. 전저점을 또 깼으니까 이재명이고 박재명이고 뭐고 난 모르겠네 그러면서 확 던져버린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또 김광석 씨의 또 그 명곡이 생각나죠. 네,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으니. 너무 아픈 거예요. 이재명 씨도 좋고 수산 IT가 너무 좋아 보여 샀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쌍욕을 하면서 던져버린 거죠. 제가 어젯밤에 그 얘기가 그냥 한 게 아니라니까요. 욕하지 말라고.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보세요. 네. 그런 얘기를 지나가면서 할 때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욕하지 말라고. 본인들께서 이재명 씨가 좋아서 사놓고서는 욕한다니까요. 이 얘기는 뒤에서 또 해드릴게요. 한 번 더. 네. 이거 앞에서 윤석열 씨 테마주 급락할 때 나왔던 현상인데 또 나와요. 네. 그 사람들 욕하고 이제 던지니까 오늘 아랫꼬리 쫙 달고 마이너스 5%까지 갔다가 플러스 4%로 끝나죠.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무슨 점술가도 아니고. 그죠? 네. 저는 무당 같은 거 못 할 거예요. 네. 그런 쪽에 재능이 없어요. 네. 근데 아무튼 이렇게 할 거예요.
난리 난 거. 이재명 테마주, 그러니까 오늘, 어제 오늘 제 주변에도 막 욕을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대부분 뭐냐면 이재명 씨 테마주 들고 있는 사람들이 욕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럴 거면 사지를 말든가 처음부터. 그죠? 네. 대선주가 이런 일이 생길 게 이제 이런 리스크가 있는 건데 많이 사놓고 이제 그 난리를 치는 거예요. 네. 이 얘기 좀 뒤에서 또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네. 아무튼 이것도 그랬고 이재명 테마주 말고 그죠? 그냥 대선주 갖고 있는 사람들 뭐 그냥 일반 개별주 다 그랬어요. 거의 다. 특수건설 이게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게 무슨 잘못이 있어요. 차트 이거 녹아내린 거 보세요. 불쌍해 죽겠어요. 저희는 특수건설을 그 전에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다 팔았기 때문에 저희는 없어요. 근데 다 팔고 나왔지만 제가 봐도 참 불쌍해요. 왜냐면 전저점을 자꾸 깨니까 사람들이 특수건설 좀 그만 괴롭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특수건설 갖고 계신 분들은 특수건설이 여러분들을 괴롭혔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천만에요. 사람들이 특수건설을 괴롭힌 거예요. 이해되신 분들 7번 한번 더 찍어보세요. 맞지 않나요? 특수건설이 그분들을 괴롭힌 게 아니라 사람들이 특수건설을 괴롭히고 있는 거라니까요. 왜 괴롭혀요 이거. 수산 INT도 마찬가지예요. 수산 INT가 개인들을 괴롭힌 걸까요? 개인들이 수산 INT를 괴롭힌 걸까요? 그렇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들고 사람들 중에 수산 INT를 괴롭힌 사람들이 많겠죠. 그 사람들이 어제 오늘 육두문자를 막 얘기하면서 나간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이 나가야 끝이 나요. 나가야. 여러분들이 요즘에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신데 네, 그 사람들이 나가고 있다는 걸 어제 돌려서 얘기했던 거예요. 네. 자, 개인들이 지금 심리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수는 붕 떠 있었는데 종목들은 상태가 안 좋았던 거죠. 그래서 개인들이 오늘 갔다가 많이 버렸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워렌 버핏이 주식으로 부자 된 게 한 20년, 30년 이상 노력해가지고 그분이 부자 된 거거든요. 워렌 버핏. 네. 사람들은 다 워렌 버핏처럼 돈도 많이 벌고 존경도 좀 많이 받고 싶고 그죠? 네. 인기도 좀 얻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려면 그분처럼만큼은 노력하셔야 돼요. 네. 근데 한 달, 두 달, 한두 달 해보고 쌍욕하는 분들은 돈 벌 자격이 없어요. 네. 그분들은 뭘 해도 돈 못 벌어요. 복권이나 사시면 모를까. 복권은 일주일 안에 끝나잖아요. 그죠? 네. 당첨이 되든가 아니면 휴지가 되든가. 네. 그럼 이제 그런 분들은 복권만 하셔야 돼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 지수가 코스닥 지수가 되게 잘 끝났어요. 아랫꼬리를 이렇게 달고 끝났습니다. 요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개인들이 엄청나게 털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일명 장중 조정이라고 해요. 장중에 흔들어 버린 거예요. 나가라고 나가 이러면서 흔들어 버린 거예요. 안 나가 이러면서 장중에 아침부터 쫙 밀어버린 거예요. 이런 게 나오면은 항상 증시가 괜찮았어요. 앞으로도 계속 체크해 드릴 테니까 자 지수는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지수 얘기 너무 많이 하면 또 끝이 안 나는데. 자 이제 어제까지 얘기했던 게 뭐였어요? 이제 플랫 조정이랑 여기 N자형 조정이었죠. 조정이라는 단어를 쓰기 싫은데 지금은 잠깐 쓸게요. 이게 원래 이론에서는 조정이라고 얘기하니까. 자 여태까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어제하고 엊그제 이틀 동안 얘기했던 게 뭐냐면 앞에서 이런 식으로 크게 올라갔던 종목들이 잠깐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크게 큰 상승이 나온 게 있죠. 최소한 2배, 3배 이상. 그죠? 네. 이렇게 이제 1차 상승이 나오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대량 거래 터지고 왜 급등했는지 사람들이 다 알게 되고 그러면 이제 조정을 받겠죠. 과열이 됐으니까. 그러면 이게 다시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대장주급들은 자기가 올렸던 거를 다 안 내리고 한 3분의 1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급등한 거에 3분의 1 정도? 짧으면 4분의 1? 평균 3분의 1 정도 누른 다음에 이렇게 돌려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박스권이 나와요. 박스권이 나오면서 들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시간을 보낸 다음에 다시 세력이 들어와서 들었다 놨다 하면서 악고점이죠. 그죠? 여기가 악고점이니까 여기에서 매물대 소화를 좀 하면서 준비를 좀 해요. 그리고 다 끝나면 개인들한테 보여줘요.
다시 올라가요. 올라가서 버벅버벅거려요. 너무 힘들어. 난 못 갈 것 같아. 이러면서 그러고 있어요. 그럼 개인들이 들고 있다가 뭐야 이거. 압구정도 돌파도 못하고 매물대 걸려서 못 가네. 짜증나. 그래서 팔아요. 팔면 세력들이 팔았는지 확인하고 바로 쏴버려요. 이게 뭐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2차 파동인 거예요. 마지막에 흔들기까지 나오거든요. 이 차트는 외워두세요. 그냥. 이렇게 해서 이제 또 2차 상승이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찍어주세요. 잘 들리세요? 예, 됐습니다. 네. 여기에서 그러면 이렇게 2차 상승이 쭉 잠깐만요. 네. 잠깐 이게 왜 이러지 이게?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이게 이제 2차 파동이 나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2차 파동이겠죠. 자, 근데 여기에서 낮에 우리 회원들 제가 강의 드린 거 있는데 그거 참고하시라고 좀 부연 설명 더 해드릴게요. 자, 이게 2차 상승이에요. 자, 이게 나가야 돼요. 근데 이제 거의 뭐냐면 이제 플랫 조정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평평하게 이렇게 횡보하면 이거 플랫 조정이라고 해요. 플랫 조정. 근데 이게 이거 말고 이제 후발주잖아. 이제 부대장급들은 급등했다가 요렇게까지 눌렀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거니까 알파벳 N자를 닮았죠? N자라고 하고 이 알파벳 N자를 오른쪽으로 약간 돌리면 Z자가 되겠죠? N자인데 이걸 오른쪽으로 회전시키면 Z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그, 제그, 조정이라고도 불러요. N자형 상승, 지그재그 조정 그렇게 얘기를 해요. N자형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지그재그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후발주자들은 대장주급들은 플랫, 그 다음에 후발주자는 지그재그. 이게 많이 난다고 했었죠. 한번 플랫이 나오면 그 다음엔 N자, N자로 갔으면 그 다음엔 플랫 상승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해서 파동이 3개 나오는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그러면 요번에 뭐가 문제였냐면 대장주급들이 이게 나와야 되는데 윤석열씨 공수처, 대선주 위주로 얘기할게요. 윤석열씨 공수처 수사, 뭐 엑스파일 기타 등등등 수많은 이제 그런 악재에 시달렸죠. 이재명 씨도 이제 딱 대선 후보로 딱 최종 딱 선정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화천대유, 대장동 뭐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참 호남에서 자주 나오는 이제 거시기 그 단어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두 분 다 참 거시기하죠, 그죠? 이런저런 이제 온갖 루머와 하여튼 뭐 더러운 얘기, 이런 뭐 실수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목들이 이제 고생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8월달하고 10월달에 증시가 급락하면서 우리나라는 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또 처지면서 거기다가 하필이면 요소수 문제까지 터져서 투자 심리가 안 좋아지니까 종목들이 많이 깨졌어요. 원래는 이 차트가 나와야 되는데 뭐가 나왔냐면 여기서 이제 다른 게 나온 거죠. 쉽게 얘기하면 급등했다가 플랫 쪽 나오고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고 급등했다가 플랫을 만들다가 뚝, 그러니까 무슨 저기 갑자기 팔다리 부러진 것처럼 순간적으로 훅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이 신용미수 몰빵쟁이들이 또 낙폭과대라고 또 돌아왔죠, 그죠? 그러니까 세력이 웃기고 있네. 훅 올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10월 달에 또 급락하는 거예요. 훅. 여기서 이제 이해되시죠? 여기 8월, 10월, 그죠? 여기서 이제 올리려고 하는데 정부에서 요소수 부족하다는 얘기를 계속 알고 있었는데도 대응을 안 해갖고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급냉되면서 후 이렇게. 특히 이제 이재명 씨 대선주 갖고 있는 분들은 여기에서 이재명 씨가 윤석열 씨하고 지지율 격차가 확 커지니까 이런 씨 이러면서 이제 또 던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더 떨어진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이 힘들어하고 있는지 원인을 쭉 얘기해 드린 겁니다. 이해되셨으면 9번 찍어주세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이 잘못하신 거는 신용미수 몰빵을 쓴 게 아니라면 잘못하신 거 없어요. 그리고 설령 내가 잘 몰라서 이런 고점에서 매수했습니다. 예, 거기서 살 수 있어요. 예, 사람은 뭐 실수 안 합니까? 사람이니까 다 실수하는 거지. 예, 전문가가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겠지만, 그죠? 개인들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직 그냥 초본 거죠. 그죠? 노력하다 보면 이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사신 거는 뭐 본인들께서 약간 좀 굉장히 좀 아쉬우시겠지만, 솔직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플랫 조정이 나왔으면 이분들 조금 들고 있었어도 본전되고 좀 기다려야 됐겠지만, 그죠? 고생을 좀 했겠지만 그래도 본전 찾고 안 팔고 참았더니 10%라도 10%라도 수익을 내고 팔 수 있었을 거란 말이죠. 맞잖아요, 그죠? 여기서 매수했어요. 실수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3개월이고 6개월이고 내 실수를 반성하면서 기다렸더니 본전 오고 좀 참았더니 수익 조금 주고 에라 모르겠다 한번 더 참았더니 막 상한가 하나 주고, 그죠? 네. 그 수익 보고 이제 파신 분들도 옛날에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다시 얘기 드릴게요. 여기서 주린이들이 너무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을 좀 받았죠.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8월달에 신용미수 몰빵쟁이도 또 들어왔고, 올라와야 되는데 10월달에 폭락 나와서 또 떨어지고, 네. 요소수 분위기 싹 냉각된 거예요. 그래서 종목들이 아까 특수건설처럼 박살나 있는 거예요. 원래 이게 나왔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왜 나올까요? 세력도 물렸다니까요. 간단해요. 세력이 들어와야 올리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겠지만 세력이 아직 있다니까요. 세력이 있어요. 있는데 하도 이제 개인들이 난리를 치니까 안 올린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그 상한가 나온 종목 중에 큐캐피탈이라고 있어요. 그냥 한 방에 끝내버린 거예요, 이게. 자, 이거 얘기해 볼까요? 급등했죠, 그죠? 자, 급등을 시작한 자리는 540원, 한 500원 정도. 그리고 이제 775원까지 갔죠. 그럼 얼마 올라간 거예요? 대충 50% 올라갔네요, 그죠? 어쨌든 거래를 좀 실어서 급등을 했어요. 급등을 했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많이 가지도 않았어요. 네. 살짝 눌렀다가 그죠? 가려고 이제 딱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폼을 잡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윤석열 테마주들이 하락을 하니까 이게 원래 윤석열 테마주였어요. 네. 슥 빠져요. 빠지고 이제 7월달에 자리 잡고 또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원래는 여기서 갔었어야 되는데 tum에 나오니까 여기서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다시 7월달을 보시면 이 자리입니다. 딱 자리 잡고 이제 거래가 다시 들어오죠. 쏠려고 했던 거죠. 이게 뭐냐면 플랫 조정인 거예요. 플랫이 평평하다는 뜻이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박스권이에요. 박스권을 보이시죠, 그죠? 네, 요거였어요. 이제 가야지 딱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8월달에 급락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뚝 떨어지죠. 자, 세력이 물려 있었을까요? 안 물려 있었을까요? 세력이 물려 있었을 것 같다. 1번 아니다. 절대 아니다. 4번 찍어보세요. 그 개인 투자자들 그 속이는 사람들이 많은데 종목이 적고 손절하고 뭐 이렇게 현금을 시켜서 현금 만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 매매 잘하는 거라 생각하시죠? 이건 세력이 이거 뭐하러 들고 있겠어요? 세력도 그렇게 하겠지. 세력은 주식 그렇게 안 해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종목을 적게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그죠? 네, 조금만 시장이 안 좋으면 다 갖다 내다 버리고 현금 들고 있다가 조금 좋으면 들어가서 조금 먹고 나오고, 그죠? 네, 먹고 뛰고 네. 그렇게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한두 번 그렇게 하는 거야 뭐 재미삼아 할 수도 있다고 하겠지만 모든 매매를 그렇게 하는 분들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세력도 그렇게 안 해요. 간단하지 않아요? 이 바닥에서 주식을 제일 잘하는 거는 세력이에요. 세력은 절대 그렇게 주식 안 합니다. 아니라고요? 예, 아닌 사람도 있죠. 근데 그건 세력이 아니에요. 네, 잔챙이들이지. 제가 대놓고 얘기하죠, 그죠? 그건 잔챙이들이에요. 동호회급 잔챙이들. 네. 세력이 이제 안 나가고 이제 있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나가요? 갑자기 떨어졌는데 물량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10월달에 또 떨어진 거예요. 700원에서 600원에서 400원. 그래서 이제
10월 달에 한번 다시 올라가 보려고 21선을 살짝 밟고 올라가려고 했는데 요소수 대란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21선을 또 깨지는 거죠. 이 정도까지 떨어지면 이제 참다가 개인들이 욕합니다. 이런 18 같은 나쁜 놈 막 이러면서 욕해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요즘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썩을 놈. 차트가 이렇게 생기면요, 입에서 욕 나와요. 욕 나오는 게 정상이라니까요. 제가 전문가 10년 넘게 하면서 썩을 놈이라는 말을 써보기도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썩을 놈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차트를 보면 회원들이, 그러니까 뭐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나쁜 놈. 근데 욕을 좀 해야 되니까 썩을 놈. 네. 그죠? 네. 시골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이 썩을 놈아 이러면서. 네. 다 그러시진 않고요. 네. 이제 차트를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얘기예요. 네. 전저점 다 깨고, 그죠? 네. 이게 뭐예요, 이게? 이런 차트를 보시면, 그렇죠, 세력이 없는 것 같잖아요. 어딜 봐서 세력이 있는 걸로 보이세요? 근데 이러고 있다가 상한가 만드는 거예요. 잘 보세요. 최근에 3개월 동안 거래 들어온 거 없죠? 근데 상한가 나왔죠? 그것도 어디예요? 악성 매물대가 여기 아니에요? 차트를 보면 여기가 매물대라고 할걸요? 근데 매물대 상한가 그냥 들어가죠. 이게 뭐겠어요? 세력이 여기 그대로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세요. 자, 말을 좀 빨리 할 거예요. 또 20분 남았기 때문에. 세력이 그대로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니라고요? 저한테 거꾸로 설명해 보세요. 맞잖아요, 그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근에 거래도 없이 그냥 올라가잖아요. 시간에서 오늘 거래 활발하더라고요. 세력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매물대를 잘 보시면, 자, 매물대죠. 네. 매물대 제일 두꺼운 게 어디예요? 여기네요. 여기 통과했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매물대가 여기인데, 여기도 보시면 악성 매물대인데 상한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매물대 무시하고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 얘기 어제하고 엊그제 했었죠, 그죠? 매물대 무시하면서 가는 게 나올 거라고. 세력이 원래 앉아있던 자리가 여기였던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그냥 무시하고 올라가 버린 거예요. 왜 무시해요? 같은 편이니까요. 같은 편끼리 싸우는 거 보셨어요? 싸우는 척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여기 거래량은 요거밖에 없는데 여기는 이만큼 있네요. 누가 누구를 먹은 거겠습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보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종목을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제 왜 아무도 얘기 안 하세요? 어제 제가 이 얘기 안 하면 빨리 얘기하시라고 했잖아요. 뭐예요? NX. 자, NX 보죠. NX가 차트를 딴 걸로 바꿀까요? NX가 이게 대표적인 이제 리모델링 관련주의 대장이었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여기에서 앞에서 이제 다른 이슈 때문에 급등을 했어요. 급등했다가 이제 대선주로 한번 가보려고 여기서 또 올라온 거예요. 서울시장 선거 때문에 움직이기 시작한 게 여기니까. 여기서 이만큼 올라온 거거든요. 여기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3월달 기준으로 보면 여기죠. 원래 이거는 앞에서 이만큼 급등했잖아요. 거래 터지면서. 그러면 조정을 오랫동안 받았어야 되는데, 근데 3월달에 이제 LH 사태 터지고 나서 이제 보수 쪽에서 서울시장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때부터 리모델링 관련주들이 이제 많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보수에서 정권을 잡으면 일단 삽부터 들어요. 삽이 뭐예요? 건설.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보수 쪽에 정권 잡으면 무조건 삽부터 들어요. 근데 웃긴 건 예전에 서울시장 누구예요? 박원순 씨도 그렇게 이제 그런 거 비난했다가 본인이 서울시장 되니까 삽 들었어요. 원래 삽 들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보수는 당당하게 딱 삽부터 들어요.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그건 미국도 똑같아요. 다른 나라도 똑같고. 네. 이제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 관련주로 급등을 한 거죠. 그러면 계산을 이제 나보면 되겠죠. 자, 말을 좀 빨리 할게요. 자, 여기가 얼마예요? 1,800원. 자, 여기는 얼마예요? 3,600원. 대충. 그럼 곱하기 2죠. 1,800원 곱하기 3,600원. 자, 2배 올라왔죠? 그러면 일단 2배 정도 올라가면 그때부터 뭐 하냐면 과열이 돼요. 물론 3배, 4배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 2배입니다.
이미 올라온 게 있었고. 자, 그러면 이제 뜨겁잖아요. 뜨거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식혀야죠. 식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잠깐 쉬어야죠. 과열됐으니까. 거래도 많이 터졌고. 여기서 이제 개인들이 돈 써들고 들어와서 NX를 사가지고 평생 안 팔라고. 무슨 진짜 그 첫사랑에 빠진 것처럼 절대로 안 헤어진대요. 네.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뜯어놔야죠. 이제 조정을 또 받기 시작한 거죠. 근데 여기서 나와야 되는 조정은 원래 뭐였냐? 이거 대장주니까. 대장주니까 원래 나와야 되는 조정은 요 정도였었어요. 요 정도. 어쩌다가 요 정도까지 나올 수 있어요. 요 정도까지. 근데 이것도 심했고, 어지간하면 자기가 올라왔던 거에 3분의 1 정도니까 대충 요 정도까지는 빠진 다음에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그래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횡보시키면 됐던 거예요. 아까 처음에 이제 차트를 그려드렸죠. 그러다 여기서 이제 한 슬쩍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면서 악고점 물량을 이제 해소를 하고, 거래가 이렇게 감소하다가 늘어났겠죠. 늘어나면서 앞에 매물대 툭툭 치면서 개인들 물량을 이제 받아내는 거예요. 팔아라. 응? 우리가 신고가 날 것 같냐? 응? 포기해라. 우린 끝났다. 팔아라. 시간을 질질 끌어요. 거래가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하죠. 그러면서 물량을 싹 빼앗은 다음에 거기서 이게 쭉 올라오는 거예요. 원래는 이 차트가 나왔어야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네. 그런데 이제 8월달에 이제 여기 8월달에 급락하고 올라왔어요. 세게. 근데 또 10월달에 급락하고. 그러니라고 생고생한 거예요. 차트가 이게 잘 안 나오는데 요번에 이런 게 나왔어요. 그만큼 개인 주린이들이 이 주식을 많이 샀고, 그리고 8월달에 세력이 좀 나가라고 흔들었더니 더 산 거예요. 주가가 급등할 때도 흔들어요. 흔들었다 올라가고, 주가가 바닥에서도 살짝 흔들어요. 밑으로 찍어 누르면서 흔들면서 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더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불타기. 불타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반성하셔야 돼요. 응? 이런 거 좋아하시면 안 돼요. 이건 뭐예요? 물타기. 이게 왜 나오는 줄 아세요? 흔드는 거예요. 제발 좀 나가라고. 근데 이거 더 사시는 거예요. 나랑 같이 죽자 그러면서. 이거 남자들이 많이 하죠. 물타기. 여자분들이 많이 해요. 아이고 내 새끼 그러면서 밥 줘요 자꾸. 자꾸 더 사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엄마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남자분들은 이제 자꾸 사냥 본능이 있어서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불을 타시고, 여자분들은 아이고 내 새끼 그러면서 자꾸 더 사세요. 그래서 세력이 제발 좀 그만하라고 하는데 자꾸 더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대씩 얻어맞는 거예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네. 여기에서 이제 뭐 한두 명이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걸 한 거죠. 네. 그래서 내려앉았던 거고, 여기는 이제 개인들이 이제 패닉이 와서 던진 거고, 네. 점점 깨지니까 이제 완전 이제 멘탈 나간 거죠. 네. 그랬던 겁니다. 그 결론이 뭐냐면 NX는 원래는 이런 차트가 나왔어야 됐는데 하락이 과도했다는 뜻이죠. 자, 그럼 여기에서 차트가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플랫 조정으로 나오면 개인들이 안 털렸을까요? 털려요. 왜냐하면 약간 손실인 상태에서 6개월 정도 횡보를 시키면 거의 안 갖고 있습니다. 그나마 손실을 많이 준 상태에서 이렇게 눌러놓으니까 사람들이 들고 버틴 거지, 한 10%,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5%, 아니 마이너스 15%, 이 상태의 손실에서 계속 질질질 끌잖아요. 번져놨다가 손실 나고 그러면 개인들이 승질하면서 팔아요. 에잇! 그러면서. 네. 별로 안 갖고 있어요. 설령 이렇게 움직였어도 개인들이 거의 못 견딘단 말이에요. 지루해서. 근데 이렇게 했더니 더 힘들어했던 것 뿐이죠. 손해 많이 보고 팔았겠죠, 개인들이. 이제 그 종목들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한마디로 이 NX가 원래 움직여야 되는 주가 변동폭은 여기였어요.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조정을 끝내고 갔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런 식으로 과매도가 나왔다는 얘기죠. 지금 어디 있어요? 네.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들어갔고 거래가 감소하다가 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NX는 지금 차트가 좋다 나쁘다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근데 사시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네. 여기에서 이거 5%짜리 음봉 하나 나오면 여러분들 기절할걸요? 힘들어서. 네. 그러니까 나중에 저보고 리딩해달라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근데 이거는 좋은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세요. 안 어렵죠, 그죠? 네. 여러분들이 고생하신 거예요. 네. 특히 주린이들은 이런 거 처음 봤을 거예요. 네. 시장 통해서 4살, 5살 된 꼬마 아가씨가 엄마 손잡고 있다가 엄마 잃어버린 기분. 그 기분이셨을 거예요. 그 기분. 네. 엄마 어디 갔어? 이러면서 네. 눈물 콧물 막 흘리면서 막 네. 그런 거예요. 네. 원래 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자, 그러면 원래 자리로 돌아간 게 있을 거고, 아니면 그 이상에 있는 것도 있을 거고, 아직 여기 있는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원래 있어야 될 이 박스권 위에 있는 것도 있고, 이 안에 있는 것도 있고, 밑에 있는 게 있겠죠. 여기 맨 위에 있는 거는 지금 별로 없어요. 있긴 있는데 아이비 기명 같은 거죠.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안에 있는 것도 있고, 근데 이 밑에 있는 게 많아요 지금. 아이비 기명은 이게 일자리 우두머리였잖아요. 그 아이비 기명도 제가 미리 쳐놨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잘 하고 있었어요. 플랫 조정이었는데 10월달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위에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저도 단기 매매 많이 할 때는 이런 데서 막 추천했어요. 회원들한테 물어봐요. 나 믿냐고. 믿는데요. 사라고. 안 사요. 무서워서. 나 못 믿어요? 막 그때 장난치면서 막 그랬었어요. 옛날에. 요즘에는 이제 그런 거 잘 안 해요. 상한가가 30%로 바뀌고 나서 변동성이 너무 커가지고 회원들이 이겨내지를 못해요. 심리적으로. 네. 자, 그다음 에너토크 볼까요? 에너토크는 뭐 하고 있을까요? 원자력 관련주 중에서 우두머리급이죠. 이것도 원래는 차트가 요 정도 범위 내에서, 여기까지도 얘기해야 되겠다. 요 정도 범위 내에서 떨어졌다가 올렸다가 떨어졌다가 올렸다, 이렇게 플랫 조정이 나와야 되는데 저기까지 왔던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있어야 될 자리 들어온 거예요. 여기서 뭐 만들겠어요? 집 만드는 겁니다. 집. 바둑으로 따지면 집을 만드는 거죠. 바둑, 집. 네. 주식으로 얘기하면 눌림목. 여기서 이제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2차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밑으로 급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만들어가는 모양새를 보면서 가면 되고요. 보성파워텍 마찬가지죠. 이것도 너무 과도하게 빠진 거예요. 참고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50분 다 됐네요. 또 웹스도 원래는 세력이 만들려고 했던 차트는 요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였을 거예요. 왜 떨어뜨렸죠?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그러다가 갔었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하지 마라. 사지 마라. 왜냐면 끌려 내려간다. 왜냐면 앞으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이 박스권 조정을 받을 테니까 여기서 여기서 사지 마라. 왜냐면 고생해야 되잖아요. 그죠? 나중에 여기 나가 떨어졌을 땐 그랬잖아요. 손절하지 말라고. 왜 그랬겠어요? 다시 이 안으로 들어오니까 들어올 때 팔아라. 여기 이미 팔기 늦었다. 이해되시는 분들은 자 7번 한번 더 찍어주세요. 그래서 팔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낙폭과대주 들고 있으면 들고 있다가 버티고 힘들겠지만 들고 있다 파셔라. 응? 지금 팔 게 아니다. 그랬던 거예요. 여기서는 하지 말라 그랬고 힘들어지니까. 요번엔 너무 많이 뺐어요. 솔직히.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개만 더 볼게요. 아이크래프트하고 캐리소프트. 네, 아이크래프트도 이것도 이제 어지간하면, 그죠? 어지간하면 대충 요 정도 범위 내에서 끝났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쌍봉을 찍었는데 찍어놓고 여기까지 빠져도 이렇게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면서 틀면 되거든요. 조정이 다 끝나면 날라갔겠죠. 근데 세상이 여기까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들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어요. 특히 여기 쌍봉 찍은 거 있죠. 쌍봉 찍은 것들은 하락이 더 많이 나왔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시간이 많으면 좀 더 상세하게 얘기를 해드릴 텐데 지금 이제 또 방송 이제 맞춰드릴 시간이 다 돼가지고. 자, 캐리소프트. 이게 그때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자 보세요. 캐리소프트는 자, 5분 정도 할인을 해볼까요? 여기 보시면 여기 처음에 상승을 시작한 게 여기 상한가 나온 요 자리부터라고 할까요? 대충? 그럼 여기 얼마겠어요? 자, 5,000원 정도 되죠? 자,
평에서 5,000원이라고 할게요. 5,000원에서 38,000원까지 갔으니까 대충 그냥 4만원까지 갔다고 치죠. 계산하기 좋게. 자, 몇 배 올라왔어요? 여기가 끝까지 따지면 8배거든요. 그죠? 그런데 처음에 이게 급등 나온 건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잖아요. 이만큼. 여기는 한 25,000원인가 그래요. 자, 여기 계산은 대충 하시는 거예요. 네. 초보들이 보면 막 꼼꼼하게 막 소수점 자리까지 계산하시는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네. 초보 때는 제일 싸게 사서 제일 비싸게 팔려고 하시는데 고수가 되면 될수록 대충 싸게 사서 대충 비싸게 팝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깨달으시려면 시간이 좀 걸리실 거예요. 자, 5배 올랐죠? 자, 그럼 뭐가 와요? 5배 이상 급등하면 산타가 오는 게 아니라 놔둘고 이제 저승사자가 오죠. 조정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캐리소프트는 여기서부터 뭘 해야 되냐면 옆으로 횡보를 시켰었어야 돼요. 그러면서 살짝 누리면서 플랫 조정을 하면 되죠. 왜냐면 이게 영유아 복지 테마주 중에서 우두머리였으니까요. 그렇죠? 우두머리였으니까. 근데 이게 한 달 반 정도 조정받더니 갑자기 급등하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미쳤구나. 그랬다니까요. 이거 쳐다보면서. 저 이거 추천한 적 없어요. 근데 보면서 그랬어요. 미쳤구나 이거. 5배나 급등한 주식이 큰 조정도 없이 흔든 것도 없어요. 근데 한 달 반 만에 이 급등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캔들을 보세요. 큰 조정 없었죠. 거래도 없고. 근데 갑자기 가죠. 그거 의심해 보셔야 돼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갑자기 나한테 잘해줄 때는 의심해 보셔야 돼요. 세력이 언제 여러분들한테 친절하게 대해준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그죠? 큰 고생도 없이 한 달 만에 이렇게 큰 수익을 준다? 그것도 초보들한테? 그러면 10중 8구 다단계예요. 사기꾼. 네. 여기서 이거 수익 나는데 못 팔고 끌려 내려오신 분들 되게 많단 말이에요. 자, 그런 종목이 그냥 캐리소프트도 원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냥 여기서 이 짓을 안 하고 그죠? 그냥 옆으로 3개월이고 6개월이고 돌리다가 그죠? 네. 그냥 그죠? 네. 자연스럽게 들었다 놨다 하면서 가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여기서 산 사람, 여기서 산 사람, 여기서 산 사람 다 수익 보고 좋잖아요. 근데 이제 혼자서 치고 나가더니 이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원래 결론이 뭐예요? 캐리소프트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라고요? 여기에요. 이 안에. 이게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없다고 생각하면 이 정도에서 꿀렁꿀렁거리면서 횡보하다가 이렇게 갔겠죠. 그래서 캐리소프트가 뭐 한 거예요? 네.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이해 정확하게 되셨나요? 네. 제가 어제 그 얘기 했었죠. 원래 종목들마다 낙폭과대주들은 원래 자기들이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갈 거다. 이겁니다. 캐리소프트는 여기서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살짝 꺾었다 갈 수도 있습니다. 그건 세력맘이니까요. 이거를 정확하게 분석하려면 뭘 분석해야 되겠어요? 여기에서 주식을 산 사람과 여기서 주식을 산 사람, 그리고 여기서 주식을 산 사람, 여기서 주식을 산 사람들을 정확하게 유형을 파악해야 돼요. 그리고 매물대 분석을 하면 정확하게 답이 나와요. 우리 회원들 중에 캐리소프트 들고 들어오신 회원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분들 저 때문에 손절 안 하고 버텼습니다. 왜냐하면 손절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참으셔라. 힘든 거 안다. 얼마나 힘드시겠냐. 근데 참으셔라. 그리고 매수가 근처 오거든 그때부터 분할 매도해서 챙기면 된다. 위주코프도 그랬고 다 그랬어요. 웹스도 그랬고. 여기 무방회원들도 제 얘기 듣고 손절 안 하고 있다가 잘 파셨다면서요. 근데 유료회원들한테 얼마나 더 살갑게 얘기를 했겠어요. 응? 잘 참으시라고. 요즘에 막 연락 와요. 분할 매도 잘하고 있다고. 이때는 이분들 얼굴색이 거의 흑마늘이었거든요. 흑마늘. 시커먼 흑마늘이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이제 우윳빛으로 돌아왔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올라와 주면 이분들 얼굴이 거의 이제 복숭아 되게 복숭아 색깔이 이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혈색이 좋아지실 것 같아요. 여기서는 거의 흑마늘이었어요. 그래도 참으니까 잃어버린 돈이 돌아오잖아요. 그죠? 자, 결론이 뭐냐면 원래 이 종목들은 특히 캐리소프트는 이 안에 있었어야 되는데 오버했다가 여기까지 나가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이제 찾는 겁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컴백홈. 네,
집으로 아이 어서오세요 혜라는 네.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안 쉬고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 좀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살짝 눌러서 더 털어낼 수도 있죠. 이건 여기 매물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요. 제가 보기로는 매물대가 많이 약해져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손절을 많이 했더군요. 개인들이. 그래서 이만큼 올라온 거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오늘 KL소프트 갖고 계신 분들도 잘 마무리를 잘 지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거의 다 시간이 다 됐죠. 네. 그래서 이재명식 테마주를 좀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 바닥에 있는 이재명 테마주들 꽤 있으니까 여기서 더 흔들 수는 있는데 시간이 안 되니까 이재명 테마주들은 내일 얘기해 드릴게요. 이재명 테마주 듣기 원하세요? 원하시면 1번 찍어보시고 아니요 난 딴 사람 거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자, 2번 찍어보세요. 한번 네,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죠. 네. 난 이재명 씨 거 듣고 싶다 1번 아니요 딴 사람 거면 뭐 윤석열 씨 거겠죠. 네. 이재명 씨 거 듣고 싶으시죠? 왜냐면 요즘 상황이 안 좋아 보이니까 그쵸? 네. 그러신 것 같아서 여쭤봤어요. 시간상 오늘 못 해드리겠고 내일 해드릴게요. 네, 내일 해드리고 그리고 아무튼 요즘에 그 아주 그냥 진짜 험한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 너무 답답해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들 답답했던 것만큼 시원하고 좋은 수익들 많이 나올 테니까 제발 종목에다가 사람들한테 가족들한테 그리고 내 자신한테 욕하지 마시고 이겨내세요. 네. 이거는 이겨내실 수밖에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거라니까요. 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저는 그렇게까지 얘기하진 않는데 이겨내셔야 돼요. 어떻게든 이겨내셔야 돼요. 이겨내셔서 꼭 수익 내고 파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다음에 이런 게 또 왔을 때 그때는 더 강해지셨겠죠.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지금 제 뒤에 또 우리 그 김 실장님 무소TV 김 실장님 방송 준비하시는데요. 잠깐만요. 낙폭과대주 이거 하시는 것 같거든요. 낙폭과대주 및 거래량 분석. 네. 거래량 분석하는 것도 많이 들어보세요. 네. 내용이 좋은데요 보니까. 이게 저도 다음에 또 얘기해 드리겠지만 거래량은 절대로 못 속여요. 절대로.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거래량은 절대로 못 속여요. 그래서 잠깐만요 나가지 마시고 네. 여기 보시면 거래량 보세요. 늘어났죠. 보이세요? 보인다 1번 찍어보세요. 자 빨리요. 자 보이세요? 늘어났잖아요 그죠? 자 몇 개 더 보여드릴게요. 김 시장님이 거래량 얘기하신다니까 보충 설명 좀 해드릴게요. 자 특수건설 아직 거래가 안 늘어났죠? 그쵸? 거래가 아직 안 늘어났죠? 네. 그런데 NX 거래가 감소하다가 늘어났죠?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IB기명 거래량이 감소하다가 늘어났네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에너토크 거래량이 감소하다가 늘어났죠.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얘는 너무 많이 늘어났다 그죠? 네. 부담스러워요. 보성파워텍 거래량이 늘어났잖아요. 감소하다가 늘어났네요. 아이고 이뻐요 그죠? 네. 얘는 좀 조정 좀 받아야 될 수 있어요. 웹스 이것도 거래량이 줄어들다가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돌려 세웠잖아요. 그죠? 네. 아이크래프트도 거래가 거의 없었죠. 네. 그죠? 사막에 있는 저기 우물처럼 그죠? 물 한 방울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거래가 늘어나네요. 그죠? KL소프트 보여드렸고 오케이 여기까지. 네. 특수건설은 아직까지 유유유. 네. 특수건설 요건 또 내일 얘기해 드릴게요. 네. 거래량 분석은 강의를 많이 들으셔야 돼요. 네. 거래량 제가 만약에 누구한테 이제 거래량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저는 한 2-3개월 정도 가르칠 것 같아요. 저 같은 집중적으로. 그만큼 중요한 보조지표가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을 분석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다른 보조지표를 쓰신다? 네, 실패합니다. 거래량부터 이해하고서 다른 보조지표를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김 실장의 방송도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유튜브에서도 해요. 예, 유튜브에서 무소TV 김 실장이라고 치시면 방송 나오니까 낙폭과대주하고 거래량 분석법도 많이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식 되게 잘하세요. 제야의 고수시거든요. 네. 제야의 고수셨는데 여기 무소TV에서 이제 전문가로 저기 스카우트 하신 분이에요.
자, 아무튼 내일 금요일이죠. 네, 아무튼 오늘 밤 편안하게 푹 쉬시고 저는 내일 저녁 8시에 이재명 테마주 기타 등등등 또 그거 가지고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 또 뵐게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